당신이 빛나는 공간 라루체 시어터. 대형 LED와 프리미엄 인테리어, 최상의 서비스로 품격 있는 시간을 만들어 드립니다. 예약 문의는 770-313-6989. 소중한 고객 한 분 한 분이 활짝 웃으시는 그 순간까지 하하보험이 함께합니다.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건강, 생명보험까지 둘루스 H마트몰 청담 2층 고객의 웃음을 지키는 보험 하하 인슈런스. 건강, 체질을 알아야 합니다. 팔체질 한방 전문 누가병원, 체질 진단으로 맞춤 치료, 두통, 알레르기, 만성 피로 관리와 교통사고 카이로 치료까지 누가병원. 체질에 맞는 음식은 사람을 살립니다. 8월 3일 월요일 뉴스웨이브 투5 소리뉴스입니다. 아이다호주 트윈폴스의 인앤아웃 매장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의 용의자가 24세 체드 윌리엄스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체드 윌리엄스가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른 뒤 스스로 총을 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은 지난 1일 오후 2시께 트윈폴스의 한 쇼핑몰 플라자 내 인앤아웃 매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주말을 맞아 식당과 주변 상가에 많은 시민들이 몰려있던 가운데 용의자가 AR 스타일 소총을 들고 드라이브스루 방향에서 나타나 여러 발의 총격을 가하면서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번 총격으로 3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부상자 가운데 2명은 치료 후 퇴원했으며 3명은 안정적인 상태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2명은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매슈 힉스 트윈폴스 경찰서장은 지역사회에 대한 위협은 종료됐다며 윌리엄스가 유일한 총격범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범행 동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아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당시 비번이던 아이다호 주 경찰소속 경찰관과 무장한 시민이 즉각 대응해 용의자를 현장에서 몰아냈으며 이들의 신속한 행동이 추가 인명 피해를 막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총격이 이어지는 동안 인앤아웃 직원들은 총상을 입은 동료를 안전한 장소로 옮겨 응급조치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1명은 인앤아웃 직원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아직 모든 유가족에게 공식 통보가 완료되지 않아 희생자와 부상자의 신원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총격이 발생한 매장은 지난 7월 24일 문을 연 신규 매장으로 개점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대형 참사를 겪었습니다. 트윈폴스 경찰과 연방수사국은 용의자의 범행 동기와 총기 입수 경위 등 사건 전반에 대해 합동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트윈폴스 경찰서는 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알고 있는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미 연방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연기 요청을 기각하면서 약 45만 명의 연방 학자금 대출자가 총 230억 달러 규모의 대출 탕감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NPR과 CNBC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대학의 허위 기만 행위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차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집단 소송인 스위트 대 맥마흔 사건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 소송은 연방교육부의 차입자 보호 프로그램을 둘러싼 7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나온 결정입니다. 이 제도는 대학이 취업 전망, 학점 인정 여부, 졸업 후 예상 소득 등과 관련해 학생들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연방 학자금 대출을 탕감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소송은 2019년 수만 명의 대출자들이 교육부에 제출한 대출 탕감 신청이 수년간 처리되지 않아 당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됐습니다. 이후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150개 이상의 영리 목적 대학에 재학했던 차용자들에게 자동으로 대출을 탕감해주는 내용의 집단 합의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교육부의 신청서 심사 기한을 18개월 연장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 7월 17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교육부가 합의에 따른 의무를 수년 전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뒤늦게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며 행정부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추가로 약 19만 명이 구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총 45만 명의 대출자가 약 230억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 탕감 혜택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구제 대상은 재학했던 학교와 차입자 보호 신청 시기에 따라 결정됩니다.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0월 사이 신청이 거부된 차용자 등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CNBC는 이번 합의에 따라 탕감되는 평균 대출 잔액이 4만 8천 달러를 넘으며 자격을 충족하는 차용자는 이미 상환한 금액 가운데 평균 1만 5천 달러 이상을 환급받을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출자는 studentaid.gov에서 자신의 차입자 보호 신청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미 교육부는 법원 명령에 따라 2027년 6월 15일까지 모든 적격 차용자에 대한 대출 탕감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애틀란타 공립학교가 새학년 개학을 앞두고 대규모 백투스쿨 축제를 열어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맞이했습니다. 조지아 월드 콩그레스 센터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약 8천 명의 학생들이 사전 등록했으며 수천 명의 학생과 가족들이 참석해 무료 학용품과 책가방을 받으며 새학기를 준비했습니다. 행사에서는 학용품 지원뿐만 아니라 건강 및 웰빙 서비스, 학생 지원 프로그램 안내, 방과 후 활동 등록 등 다양한 정보를 한자리에서 제공해 학부모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새 아들을 둔 윌리엄스 씨는 매년 이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며 개학을 앞두고 미용실 방문, 학부모 설명회 참석 등으로 바쁜 가운데 학용품까지 한 번에 준비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생활비와 물가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아이들을 키우는데 많은 비용이 든다며 필요한 정보를 인터넷에서 일일이 찾지 않아도 한 곳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하다고 말했습니다. 애틀란타 공립학교는 올해 교사 공석 없이 모든 교원 배치를 완료했으며 모든 통학 버스 노선에도 운전기사를 확보한 상태로 새 학년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이언 존슨 APS 교육감은 교사들이 학교에 남는 가장 큰 이유는 경쟁력 있는 보상과 긍정적인 학교 문화라며 새 학년도에도 문해력 향상을 핵심 과제로 삼아 학생들의 학업 성취를 높이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500명이 넘는 자원봉사자와 지역사회가 학생들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고 있다며 학생과 학부모,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새 학년을 시작하는 뜻깊은 자리라고 강조했습니다. 각종 반찬, 도시락, 잔치 음식으로 30년을 지켜온 한국의 맛, 나눔 잔치집 404-543-9113. 오늘 식탁이 파티가 됩니다.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애틀란타 부동산 경험이 답입니다. 36년 경력의 켈러 윌리엄스 리얼티, 앤킴 부동산 전문인, 주택 매매부터 투자 상담까지 믿고 맡기세요. 770-355-3560. 미 상원 지도부가 연방정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한 단기 임시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연방정부 운영 예산은 오는 12월 11일까지 연장됩니다. 현재 연방정부 예산은 9월 30일 회계연도 종료와 함께 만료될 예정입니다. 의회가 그 전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연방정부는 셧다운에 들어가게 됩니다. 상원은 이번 주 임시 예산안을 표결에 붙일 예정이며 가결될 경우 하원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원은 앞서 자체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지만 100억 간이 요구한 일부 조항이 포함되지 않아 상하원 간 조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상원안은 대부분의 연방기관 예산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예산 공백을 막아 연말까지 정부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존 튠 상원 원내대표는 이번 임시 예산안 처리를 8월 휴회 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그는 지난 10개월 동안 미국은 두 차례의 대규모 셧다운 위기를 겪었다며 국민들이 세 번째 셧다운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법안이 100억 간이 요청했던 10억 달러 규모의 트럼프급 전함 건조 예산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다른 연방 프로그램 예산을 국경 순찰대로 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상원은 이번 주 표결을 마친 뒤 8월 휴회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법안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면 연방정부는 12월 11일까지 정상 운영되며 의회는 이후 2027 회계연도 본 예산안 협상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제35회 재미한국학교 동남부 지역 협의회 교사 연수회 및 정기총회가 지난 1일 슈가로프 한인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재외동포청과 주 애틀란타 총영사관이 후원한 이번 연수회에는 조지아, 알라바마,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등 동남부 지역 한국학교 교사 140여 명이 참석해 한국어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교육 현장의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개회식은 김영자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국민의례와 노시현 회장의 환영사, 김대환 주 애틀란타 총영사관 부총영사의 축사, 최창대 슈가로프 한인교회 담임 목사의 기도에 이어 최홍윤 애틀란타 한국교육원장이 한국학교 지원 사업과 교육원 주요 업무를 안내했습니다. 김대환 주 애틀란타 총영사관 부총영사는 한국학교 교사들의 헌신과 열정이 동포 아이들의 정체성을 지켜주는 것은 물론 한국과 세계를 연결하는 소중한 다리가 되고 있다며 총영사관도 한국학교의 한국어, 한국문화 교육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임기를 마치고 귀임하는 최홍윤 애틀란타 한국교육원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순서도 마련됐습니다. 이어 대한민국 국가지도지 활용 교수 학습 지도안 개발 사업을 소개하는 시간도 마련됐으며 동남부 나의 꿈 말하기 대회 대상 수상자인 김주아 학생이 발표를 통해 자신의 꿈과 비전을 소개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주제 강의에서는 케네소 주립대학교 안소연 교수가 차세대 학생들을 위한 세계 시민 교육을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이후 오후에는 교사들의 관심 분야에 맞춘 분반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행사에서는 한국학교 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한 교사들에게 5년 근속 교사 표창도 수여됐습니다. 한편 이날 연수회에는 정기총회와 폐회식을 끝으로 마무리됐으며 동남부 지역 협의회는 앞으로도 한국학교 교사들의 전문성 향상과 차세대 한국어 교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연수와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8월 3일 월요일 소리뉴스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